안녕하세요. 강화곤동치료 이쌤입니다. 네, 요즘도 이제 블로그나 쪽지 이제 이런 걸로 또 개별 휴대폰도 그렇고 이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공통되게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시간을 한번 또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휴대폰 앞에 서게 됐어요.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요.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얘기인데 눈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왜 카메라를 못 쳐다볼까요? 왜 눈 마주침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을까요? 왜 이렇게 눈과 머리가 계속 같이 갈까요? 눈이 왜 이렇게 바쁠까요? 눈 보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해 보일까요? 등등 고민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근데 어떤 어머님이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우리 아이가 눈이 왜 이렇게 불편해 보일까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애들은요, 눈이 불편해요. 일단 이 친구가 시지각 기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요. 이 친구가 뭐 시각 집중력이 뭐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를 떠나서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눈으로 모든 눈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눈이라고 하는 기관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봤었을 때 저희가 외부적으로 치료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나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눈동자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근육들이 서로 적당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서로 적당한 탄성으로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눈동자가 중앙을 딱 볼 수 있어요. 어디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고. 만약에 눈동자를 위로 당겨주는 근육이 너무 짧아져 있다. 아래로 당겨주는 애가 너무 짧아져 있다. 외쪽으로 당겨주는 애가 너무 짧아져 있다. 이러면 그 짧아진 쪽으로 눈동자가 휙 돌아가요. 돌아가서 딱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으면 근육은 항상 그랬죠. 서로 반대되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고정이 되면 반대쪽의 움직임이 적절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뭐 볼 좁은 범위에 있는 거 이런 거 볼 때는 괜찮은데요. 넓게 봐야 되거나 움직임에 연속되는 위상성의 움직임들을 관찰을 해야 되거나 이런 계속 움직이는 거죠. 동체들인 거죠. 계속 움직이는 형체들을 관찰하는 거. 이런 형체들을 쭉 연결해서 추시를 하고 추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눈동자가 일단 잘 잡혀져야 돼요. 내 눈동자가 어딜 바라보고자 할 때 그 바라보는 곳을 정확하게 옮길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바라보고자 하는 데서 다른 데로 옮겨가고자 할 때 이 움직임이 적당하게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 움직임 자체를 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가까운 곳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개선시켜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껍데기에 있는 거 뭐죠? 눈꺼풀. 눈꺼풀의 위치는 괜찮은지 너 잘 보이니? 라는 거부터 눈꺼풀의 위치를 얘기하려고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차 백밀러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가 탔던 차를 엄마가 타요. 아빠는 키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빠가 백밀러 높이를 자기한테 잘 보이게 맞춰놓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차를 타요. 이제 내가 운전해야지 하고 차 탔는데 백밀러가 저기 위에 있어. 이 백밀러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백밀러 보려고 어떻게 해요? 뭐 내가 각도를 맞춰가겠죠. 몸을 뒤로 빼서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보려고 목을 뺀다든지 뭔가 다양한 움직임들을 하겠죠.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내 눈동자는 여기에 있는데요. 눈꺼풀은 어디에 있니? 라는 거. 눈꺼풀이 정중앙에 있어서 정중앙에서 살짝 아래쪽에 있어서 눈꺼풀을 딱 들어주려고 할 때 눈동자가 예쁘게 탁 열려서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 눈꺼풀이 이렇게 돼 있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애들도 있고요.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요. 꽉 잡혀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진 애들도 있어요. 애들마다 굉장히 다른데 눈꺼풀이 밑으로 이렇게 많이 꺼져서 내려가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꺼져서 내려가 있는 친구들은 눈 밑에가 시야가 훨씬 더 많이 열려요. 위쪽보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깔아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눈을 깔아서 보면 여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서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 위치가 좀 바뀌겠죠, 그죠? 이건 또 전정감각이랑 또 연결이 될 거고, 이거 물고 물면은 정말 끝도 없이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는데 일단 한 개 한 개씩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통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일러드릴게요. 쉽게 용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눈꺼풀이 부드럽게 잘 움직여야 돼요. 눈꺼풀이 어디 한 군데 고정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눈꺼풀을 한번 당겨보세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이게 부드럽다는 얘기죠. 부드럽다는 얘기라서 내가 밑으로 이렇게 벌려도 잘 벌어지고요. 옆으로 당겨도 잘 벌어지고요. 올라가는 눈, 내려오는 눈, 빙글빙글 돌려서 여우 눈. 이런 거 하는 것처럼요. 눈꺼풀 자체를 안쪽에서 바깥으로도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당겨 보시는 게 가장 필요해요. 안에서 밖으로, 안쪽에서 밖으로, 안쪽에서 밖으로 당겼을 때 너무 과도하게 꽉 잡혀서 안 따라오려고 애를 쓰는 곳이 없어야 돼요. 안 따라오려고 꽉 잡혀서 애를 쓰는 곳이 있다면 그 부위에는 과도한 유착이 있는 거고, 그 유착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을 지나는 안신경이나 그 주변으로 통하는 혈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압박함으로써 눈의 기능이 굉장히 저하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눈꺼풀 자체를 골고루 돌아가시면서 풀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잡으시고 안쪽으로 많이 몰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신다는 느낌으로 빼주세요. 이것도 밖으로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꾸준하게 오래오래 자주자주 해주세요. 그래서 눈꺼풀이 잘 눈꺼풀의 위치가 괜찮은지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눈꺼풀이 괜찮다, 잘 움직인다, 그러면 이번에는 눈동자를 확인해 봅니다. 눈동자는 공처럼 생겼어요. 동그란 공인데요. 이런 공인데 여기가 검은색 이제 눈동자면은 눈동자가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눈동자가 어느 한 방향으로 끼어 있는 사람들은요, 눈이 이렇게 끼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눈이 위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턱을 딱 붙여갖고 무턱 형태로 이렇게 붙여서 고개를 눈을 위로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턱을 들어서 눈을 밑으로 깔아서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 해당되었던지 간에 이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는지 아시죠? 제 블로그 내용 보셨으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전정안구 반사하고 관련 있죠. 고개를 너무 당기면 눈이 위로 들리고, 고개를 너무 들게 되면 눈이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이런 형태로 전정안구 반사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고정되어 있는 눈동자의 패턴을 바꿔줄 수 있다면 전정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로 고정되어 있는 눈이 없는지, 눈동자가 어디에 끼어 있진 않은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선은 옆모습을 보세요. 옆모습을 봤었을 때 눈동자가 이렇게 수평 형태로 해서 검은 게 이렇게 박혀 있는지 요거를 보시는 겁니다. 일단 이게 만약에 아니고 친구가 눈동자가 이렇게 향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향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를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요. 눈 이렇게 해서 만져보시면 공처럼 잡혀요. 잡히는데 이 공이 밑에서 위로 올려도 잘 굴러가야 되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도 잘 굴러가야 돼요. 근데 눈동자가 정말 돌처럼 딱딱한 친구들도 진짜 많거든요. 정말 자주 만져주셔야 돼요. 눈의 압력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애들. 눈에 압력 문제가 생기면 시각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관련되는 것들을 다 같이 보시면서 눈동자 위치가 어디에 끼어 있거나 막혀 있진 않은지도 같이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동자를 이렇게 위쪽으로도 굴려주시고, 아래쪽으로도 굴려주시고, 왼쪽으로도 굴려주시고, 오른쪽으로도 굴려주셔서 눈동자가 어디 한 군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도 반드시 꼭 체크를 해주세요. 시각기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될 부분 세 번째, 바로 목입니다. 네, 안구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야 되고 눈꺼풀이 방해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들이 준비가 되었는데 눈동자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영향을 또 강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목이에요. 눈동자의 움직임과 전정감각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기존에 있는 블로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거든요. 전정안구 반사라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머리의 위치나 기울기에 따라서 눈동자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머리의 위치를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목이라는 곳, 이 목이 안정성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목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섬세하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완전하게 목을 잡아주시기는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뭐 윗몸 일으키기를 시키고 목을 당기는 운동을 시킨다고 해서 목 근육이 바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매우 섬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꼭 치료사들한테 도움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권고드리고 싶어요. 안구의 움직임과 목의 근육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내 머리가 똑바로 돼 있는지, 내 머리가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지 않은지, 머리가 삐딱하게 돼 있으면 눈도 삐뚤게 돼요. 삐뚤게 되기 때문에 보이는 시야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똑바르게 세워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의 근력을 잘 잡아주는 거. 목의 근력이 잘 잡혀야 눈동자도 안정되게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 운동을 하는 게 매우 많이 중요해요. 지금 목으로 따질 것 같으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지만 너무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인터넷에도 자료가 많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접해보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두하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후두하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두개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개골이 이렇게 있으면 두개골 밑에 여기에서부터 경추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 두개골과 경추 사이에 여기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에요. 이 작은 근육들은 고유수용 감각기들을 매우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눈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서 머리 뒤에 딱 대시고 눈동자를 가볍게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셨을 때 눈동자를 움직이고 있는데 목 뒤에서 꿈찔꿈찔 하는 것이 심부에서 촉지가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후두하근의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눈동자를 움직일 때 눈동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목에 있는 근육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두하근이 너무 많이 뭉쳐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경추와 이 두개골 사이가 너무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다든지 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의 눈에 문제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골과 목 사이 이 경계부를 늘려주시는 거, 이곳에 있는 후두하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후두하근을 촉지해 줄 수 있고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가벼운 운동법을 부모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후두하근은 두개골 아래쪽에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바로 쉽게 촉지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곳에 곽인장으로 엄청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주변부, 그러니까 후두부 주변부를 이렇게 만져주거나 건드려줬을 때 예민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주변부 자체를 우선 풀어주는 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엎드려 눕히셔도 좋고요. 뭐 옆으로 눕혀도 좋고요. 부모님이 따라가시면서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은 두피 주변부로 후두부부터 해서 둥글게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두피가 머리가 가발처럼 잘 따라올 수 있게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을 오래 가지시고 살살 문질러서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셨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딱딱하게 엄청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두개골과 경추 사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가 엄청 두껍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 부분을 벌려주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머리와 목을 경계를 나누는 것처럼 요렇게 해서 먼저 부드럽게 조금 풀어주세요. 그리고 두피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많이 문질러서 두피에서 머리 당김이 없을 수 있게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충분히 문질러진 다음에는 반대로 똑바로 눕힐게요. 눕히실 때는 일반 바닥보다는 알집 매트 같은 정도의 높이에 친구의 목이 올 수 있게 이렇게 눕혀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돌아. 머리가 엉망이 됐네. 이렇게 눕고. 자, 다리. 바른 자세로 누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 두개골 아래쪽에 여기에 손가락이 이 밑으로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힘 빼고 가만히 있어. 자, 손 차렷. 이렇게 해서 두개골을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무게를 받아서 꾹 당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 되세요. 힘 빼고, 그렇지. 힘 빼고, 그렇지.
힘 빼고. 그렇지.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게 두개골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 경추하고 두개골 사이가 벌어지면서 쉽게 잘 따라와야 되는데요. 이게 잘 따라오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개골 자체를 잡고 사선 방향으로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네. 이렇게 당겨주시면 목 앞쪽에서 목을 잡아주는 근육도 훨씬 더 위치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목 자체를 가누는 힘이 더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턱을 목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턱 이렇게 붙여볼까? 그렇지. 힘줘. 그렇지. 힘주고 하나, 둘, 셋, 넷. 옳지. 잘한다. 머리 잡고 이렇게 많이 당겨주세요. 처음에는 아파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동자에 가지고 있는 긴장도도 많이 풀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